재미있는 질문 많이 해봤고요. 통합부입니다. 통합부는 무슨 질문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통합. 자, 과연 어떤 모양새? 이제 모양새가 계속 똑같은 걸 보다 보면 익숙해진다니까. 또 학생 1이네. 2, 3, 4, 또 학생 1이 5개 나오겠죠? 원할 번째. 오케이, 좋습니다. 학생 1 여러분이 또 읽어줘야죠. 자, 가는 교재실을 특집 기사를 쓰기 위해 나눈 현대사회 탐구 동아리 학생들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2가 축구를 쓴 거래요. 학생 1 합니다. 시작.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교재실을 특집 기사를 쓰기 위해 자료를 찾아 읽고 미래사회의 성격과 변화 양상, 대응 태도 등을 생각해보는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잖아. 그럼 먼저 미래사회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말해보자. 미래사회는 4차 산업혁명 완성된 사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4차 산업혁명, 사물 인터넷, 로봇공학, 가상현실, 인공지능 같은 혁신 기술이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킨 것을 의미한다고 해. 요즘 뉴스에서 AI나 로봇 관련된 내용을 자주 접하기도 하고 일상에서도 인공지능 챗봇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오랜 살아간 미래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된 시대로 볼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해. 구체적으로 미래사회의 모습을 그려보자면 조명, 온도, 습도 등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집, 혈압이나 심박수, 호흡 등의 건강 상태나 영양 균형을 자동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병원 예약이 잡히는 일상, 자율주행하는 자동차 안에서의 비대면 회의, 일상을 돕는 AI 로봇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미래사회의 과학기술이 인간의 일자를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더라. 그래 미래사회 변화에 대해 보장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 아마 미래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도 위협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 기술의 발명은 항상 과거를 밟고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 정황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미래사회에 대해 조사하다 보니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해 비교적 거리감이 없는 세대는 알파세대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 너희들 알파세대 말 들어봤니? 알파세대? 알파세대는 처음 듣는 걸 그게 뭔데? 알파라는 용어가 탁월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건 수업시간에 대해서 알고 있지. 그 개념을 내포한 용어가 알파세대인데 201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추상 이들을 지칭한 용어래. 나도 미래사회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다가 알파세대라는 용어를 접하고 찾아봤거든. 알파세대는 태블릿 컴퓨터, 뮤직 통화가 함께 자라온 세대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알파세대는 소셜미디어나 AI를 사용, 가상현실에 익숙하대.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유리화면에 익숙해 유리세대로 불리기도 한대.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 알파세대 흉내내다가 집을요, 이 이혼남인데 미안하다 친구야, 이혼한 것까지 밝혔네. 제가 집을 조그만 거 하나 사서요, 난 뭐든지 첫날을 살 거야 그러고 등 이거 키는 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 버튼으로 리모컨으로 이 등도 켜고 끄고 하거든요. 웬일이에요? 이 리모컨이 고장이 난 게요. 불을 못 켜요. 불을.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것도 못 고치고 있어요. 무슨 알파세대요, 그쵸? 고장 나니까 바로 신석기시대요, 그쵸? 동굴. 어쨌든 그랬구나. 그래서 자, 너희가 학생 1에 3 읽었나요? 네. 맞아요, 유리세대래요. 그래서 알파세대가 그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알파세대보다는 좀 앞서긴 하지만 비슷한 특징들 많은 것 같아. 알파세대 함께 잘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서로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겠어.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미래사회는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달로 성인분의 AI, 로봇, 가상현실 등이 일상화된 사회이며 그러한 디지털 기술을 체화한 알파세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라는 거네. 그럼 이제 지금과는 달라질 미래사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보자. 수업시간 배우 알아 이긴다. 지피지기 극장 불편한 말 기억나지? 새로운 세상에 잘 살아가기 위해 우선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해 이해해야 될 것 같아. 그래 맞아. 오늘날 진짜 문맹자처럼 사회 변화에 대한 정리를 읽고 일상에 영향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뿐 아니라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해. 과학은 과학자 영역이야. 일반인이 내가 뭘 알겠어. 라는 생각 사람 안 될 거야. 이제 적극적으로 미래 사회 기술에 대해 공부하고 익혀야 돼. 그리고 알파세대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 알파세대는 변한 미래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될 세대인 만큼 서로를 잘 알아야 할 거야. 정리하면 미래사회의 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자세와 알파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공부하겠는데 여러분도 그러면 알파세대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까 몇 년도래?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2007년생이에요? 2010년 초반부터는 여러분도 알파세대가 아니네요? 여러분은 무슨 세대야? 세대가 없어. 저는 X세대인데 박진영, 김원준을 대표되는 X세대. 여러분 무슨 세대야? 그 MG. 나도 MG야 그렇게 치면. 호적선언 80 1월이니까 그러면 MG야. 80까지 MG거든. 말이 되냐? 자 됐어. 그 다음에 그러면 여정아. 그러면 지금까지 대화를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과 관련 축을 써볼게. 너희들이 읽고 보완 의견을 주면 그걸 토대로 다시 수정할게. 학생 2가 썼구나. 6이 있어. 세상에 6.
그래 고마워. 다음에 축구를 읽고 와서 서로 의견 나누면 되겠다. 오 이게 있네요. 자 1번 갑니다. 가해 학생이 말하기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거. 아까 두문한 문제입니다. 바로 갑니다. 대학 참여자들의 발화에 관련된 정보의 출처를 요구하고 있다. 늘 출처 요구 안 했잖아. X잖아. 맞지? 요약, 논의의 흐름 조정 모르겠어. 세모. 3번 좀 읽어줘. 시작. 대화 참여자의 입장을 합의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안하고 있다. 기억도 안 나. 세모. 대학 참여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에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추가 설명 요청이 있나 보자. 1에 없고요. 2에도 없죠. 3에도 없어요. 4에 논의 정리는 있네. 정리하면서 뭐 얘기해보자. 정리가 있었어. 그럼 봐봐. 2번이 있네요. 의외로. 맞죠? 네. 2번이 의외로 해서 정답 2번인 것 같습니다. 4번. 대학 참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에 추가 설명 요청. 없죠? 다른 부분에서 대학 참여 의견 정리. 이건 맞죠? 질문의 방식으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점검은 아니에요. 그치? 네. 얘기해보자 했죠. 그러면 정답 2번 페이크 5번 같습니다. 정답 바로 펴놨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 1번은 몇 번입니까? 하나, 둘, 셋. 제가 편한데요? 2번. 2번 맞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소통 방식 문제도 있는데 이거 모양새만 볼게요. A, B 돼서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B부터 항상 우리가 봤었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 빨리 읽어드립니다. 갑니다. 왼쪽은 3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두려움의 시간에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 잘 모르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정신과 몸을 던져 철학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선구자를 부른다. 그런데 어쩌면 이제 다가올 미래는 우리 각자 선구자가 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매우 빠른 속도 변화는 지난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일 것이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 사회에 잘 대응하기 위해 먼저 미래 사회가 어떤 사회일지 대해 예측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맞닥뜨리며 살아갈 환경이 물적 측면으로서의 사회의 성격과 모습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환경을 함께 살아갈 내 옆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 가지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먼저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 일상처럼 것이다. 지방, 거리, 회사, 차 안 모든 공간이 사물 인터넷으로 자동화되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순간순간 분석되는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식사, 운동 프로그램, 진료 계획이 구성될 것이다. 이처럼 인간과 산업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연결된 초연결과 인공지능의 초지능을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은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곧 다가올 이러한 미래사의 모습은 대단히 편리하고 멋져 보인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로봇 등장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걱정도 많다. 잘라요. 벌써 이게 키오스크로 대표되는 그쵸? 벌써 일자리 많이 잘렸죠. 그쵸? 옛날에 주문하고 옛날 그거 있었는데 내가 왜 찹쌀 도라치 시켰는데 그냥 도라치가 나왔어. 이제 그딴 말 안 돼요. 지가 버튼 눌렀을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뭐 가능해진 거고 중국에서 지금 중국 5대 전기차 업체가 지금 파산 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된대. 안 켜져. 시동도 안 걸려. 안에서 4시간 동안 갇혀 있었잖아. 문 안 열려서. 왜 문 여는 것도 전자도이거든요. 근데 뭐야? 그 서버 그 임대 가격을 못 맞춰서 그 돈을 못 낸 거야. 그 서버가 명령을 내려야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요새는 다른 시대가 됐어. 나도 이해가 안 돼. 봐봐. 차를 만들어서 모든 기능이 다 내장돼 있거든. 그럼 다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야? 테슬라에서 뭐 패키지를 구입을 해야 돼. 구입을 해야지. 매달 따라합시다. 구독형을 내야지 그 기능 언제 쓸 수 있고 그걸 안 쓰면 거의 뭐 똥차나 다름이 없는 거야. 그럼 잘 알잖아. 전기차 불나서 막 안에서 갇혀 죽고 문이 안 열려요. 뭐 따라합시다. 물리적으로 안 열린다고. 내 친구도 아까 친구도 마찬가지잖아. 물리적 버튼 꼴 보기 싫어가지고 없애버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야? 자동으로 했잖아. 반자동이죠. 근데 뭐야? 이거 고장 나니까 안 켜져. 이해됐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물론 과거의 전통적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인간의 의식주를 상품하고 오락, 여행 등 취미와 여가 활동 물론이고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서 수면 연장 같은 모두 상품화될 것이다. 일상 모든 순간에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가득 채워질 것이며 새로운 산업은 수없이 많은 새로운 직업과 고용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직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주도적으로 익히고 배워야 미래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은 과학자 영역에 일반인 내가 뭘 알겠어? 아까 뭐야? 학생의 대사를 붙였네. 생각을 살아간다면 사회변화의 정리를 잃고 일상 영역이 힘들어질 것이다. 적극적으로 미래 사회 기술에 대해 공부하고 익히 하는 것이다. 한편 새로운 미래를 함께 살아갈 세대는 알파 세대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알파 세대는 태어난 순간부터 디지털화된 환경에 살아 영영이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세대이다. 알파 세대는 자연 속에 디지털 세계 속에 살아있고 소셜미디어와 AI를 실생 속에서 사용하면서 메타버스와 점차 실생활에 융합되어 가고 있는 문화에 익숙하다. 알파 세대에게 기술은 선택할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다. 팬데믹 동안 알파 세대는 디지털기 의존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충분히 소통했다. 알파 세대 이러한 경우 모든 유형의 기술을 유형같이 하는 법을 배우고 기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잖아. 일본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말세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들은 예수님이다 이런데 알파 세대 와 시리오가 뒤집어진다 이런 데잖아요. 하도 그런 걸 많이 봤어. 우리나라도 어디 가면 볼 수 있어. 강남 가면 그 알지? 전광판 3D로 돼서 막 호랑이 막 이렇게 나오고
못 봤어요? 오늘 수업 끝나면 오늘 수업 끝나 너무 늦나? 하여튼 좀 놀러 좀 가보세요 제발. 알겠어? 저 호랑이가 막 나온다니까 3D로 아무도 안 놀라고 있어. 다음 한번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디지털 시민이라 부를 수 있는 우리 세대로도 우리는 알파 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MZ 세대와는 다르다. 그리고 미래 사회는 알파 세대를 중심으로 움직여갈 것이다. 따라서 경제와 정치, 교육 등 사회적 삶에 함께 살아나가야 하는 알파 세대를 제대로 이해할 때 미래 사회에서의 우리의 삶은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자, MZ 세대는 두 개를 다 경험했대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근데 알파 세대 뭐만 경험해? 디지털만 경험했잖아요. 이게 됐죠. 세계 최초의 MP3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코언이라는 거원 시스템이죠. 원래 벌써 개발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 아이리버가 꽉 잡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기조연설하면서 세상은 이런 것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고 아이리버의 전설적 MP3 모델 프리즘을 보여주면서 이게 세계 제패할 거다 했는데 진짜 제패를 해보는 거야. 아이리버가 엄청 잘 나갔죠. 근데 그때 아이폰은 투박한 네모난 거. 근데 따라합시다. 드르르르르. 분명히 디지털인데 버튼이 없고요. 휠이 있는데 그걸 만지면 드르르르르 소리가 나요. 그냥 두 개를 다 충족을 한 거죠. 분명히 디지털 기기인데 느낌은 뭔가 긁히는 느낌. 왜 우리 그런 느낌 좋잖아. 긁히는 이런 거. 그래서 평정을 했죠. 그리고 아이리버는 나는 음향에만 치중할 거야. 근데 무슨 시대가 왔어? 눈으로 보는 시대가 드디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 지금 없어요. 이제 SK가 저 먹었는데 그런 거 지금 청소기를 팔고 있더라고. 눈물이 납니다. 그런 거 보면. MP3가 어느 나라 거라고? 하나 둘 셋? 우리나라. 이해되셨죠? 디지털 역사 보면 재밌습니다. 소니가 잘 나갈 때 소니도 MP3를 만들다가 그래! 음질 더 좋은 MD를 만들지. 그래서 MD를 지나 만든 거예요. 겁나 비쌌어요. MD. 그러다가 망했죠. 소니가 확 망했다가 뭘로 다시 살아났죠? 역시 시각. 뭐예요? 따라합시다. 시각. 결국 시각이 뭐예요? 시각. 닌텐도도 보세요. 원래 화투 회사였어요. 근데 못 팔어. 지금 못 팔어. 닌텐도 팔자. 닌텐도가 닌텐도 팔고 있네. 그죠? 소니는 지금 못 팔고 있죠. 다시 부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건 한번 보시면서. 세계 TV 순위. 저 TV에 관심 되게 많거든요. 그 순서 보면요. 기가 막혀요. 삼성, LG는 항상 선두 있고 뒤에서 뒤따라오는 중국 기업들은 계속 변화합니다. 서로 간에 뒤지게 싸워요. 그런 거 보면서 야 많이 따라왔구나. 한번 따라볼까? 많이 따라왔구나. 자, 이 영상은 예언이 됩니다. 저는 이거 1년 안에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이거 손에 붙이는 거 있잖아. 속에 붙인 건데 이제 버튼 꾹꾹 누르면 색깔 변하는 거. 색깔. 이게 LED야. LED로 돼서 불 안 켜지는 LED 아니면 전체 잉크. 나올 때가 됐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또 놀라고 있네요. 나올 때 됐어요. 이제 충분히 나옵니다. 두고 보세요. 이 영상 이제 성지가 됩니다. 이제 3,500만 명 되겠네. 오케이, 좋아. 됐어. 재밌는 질문이었었는데 나 단독 질문만 한번 풀어볼게요. 역시 있습니다. 5번이 나 단독 질문인데 4번은 나 심화 질문이고 5번이 더 쉬워 보입니다. 5번만 저랑 같이 봅니다. 다음은 나를 읽은 학생 조언이다. 이를 반영해. 가를 작성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가 또 아까 마무리구나. 학생 일 좀 읽어줘. 시작. 글 전체를 포괄하면서 마무리하기 위해 글의 핵심 내용 두 가지를 정리해서 강조하는 것이 좋아. 그러니까 핵심 내용 동그라미 두 가지야. 그 다음에 인상적 마무리를 위해 일문단 언급했던 내용과 관련지어 처음과 끝을 긴밀하게 연결. 일문단 언급했던 내용을 쓰래요. 일문단에 미래는 두려움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들을 알아야 된대요. 그 시대를. 자, 1번 읽어볼게요. 4차 산업혁명은 미지의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에게 선구자 될 걸 요구하고 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정신과 몸을 던져 매일 치열하게 매일을 살자. 아날로그 대 향수에 벗어나지 못하면 디지털은 그저 차가운 계산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한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만약 1, 2, 3번 중에 정해라 그러면 3번이 제일 합당하죠. 왜? 여기에서 중요한 것만 써놨는데 알파 세대밖에 없어 지금. 미래사회 알파 세대 3개였잖아. 근데 얘는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 사실 얘 2개가 중요하잖아. 미래사회 대비도 해야 되고 얘네랑도 잘 지내야 되잖아. 그치? 그 2개가 다 있는 건 지금 3번밖에 없다고. 4번 한번 읽어줍시다. 시작. 연결될 수 없는 것들이 연결되어 수학적인 변화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과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안 나와. 그냥 X 칠래요. 알파 세대가 없어. 그치? 무한대로 불어나야 돼. 새로운 지역과 고용은 과거의 전통적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결국 새로운 기술 상받아지 못할 것이 없기에 발사전에 얘도 안 나와요. 난 그냥 3번 같은데요. 정답 한번 부탁드릴게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9에 5. 정답은? 3번.
정답 이해되셨죠? 왜냐면 두 가지에 좀 치중을 했는데 써놓은 거 보니까 선생님이 왜 이렇게 허접해요가 아니고 결국 이걸로 문제 나오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합 10 마지막입니다. 10 보시면 진행자, 전문가, 정보관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0 통합 10 통답으로 시작할게요. 10 통합. 요건 독서처럼 뭐 세밀하게 나갈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학급 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발표됐는데요. 올 한 해 동안 14개 시도에서 31명의 급식 종사자가 폐암 확진을 받은 것으로 공식 확인된 과정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처의 관계자 급식 종사자의 건강 문제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온 전문가를 모시고 이번 발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학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고 사무관 지재입니다. 박사님, 정부 발표자를 보니 학급 급식 종사자 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정부의 발표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결과는 학교 급식 조리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정부 발표에는 서울, 경기, 충북 지역 검진 결과가 빠져 있는데 급식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폐암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암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 문제 심각하군요. 근데 이번 발표는 대체에 빠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대체 준비하고 있나요? 나네. 정부에서 이번 발표와 별도로 학급 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 계획을 발표할 상태입니다. 이번 달의 기준으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의 대상 학교는 전국에 8,274곳인데 올해까지 개선 예정 곳은 1,889곳이며 나머지 6,385곳은 2027년까지 개선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대처 많이 하고 있군요. 그런데 학급 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를 개선한 것 외에 다른 조치는 없을까요? 대책만을 위한 전담부서를 구성해 지하 및 반지하 급식실 지상화 방안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충북 지역 검진 결과 발표할 때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더 늘기 전에 조속한 대책만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급식 종사자들이 폐암 위험에 놓친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국제암연구소는 기름을 사용해 튀김, 볶음, 구이 등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효율 국제암연구소에 전 바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본능적으로. 그치? 본인 의견이 아니고 어디에 따르면이라고 한 거죠? 계속.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조리효율이라고 부르는데요.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조리효율에 장치가 노출될 경우 급식 종사자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조리우물 폐암 원인을 보고 있네요. 그렇다면 정말 추진하고 있는 학교 급식 조리실에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의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시기를 2027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고려할 때 완료 시기를 좀 더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환기 설비 개선 후에 박사님께서 어떤 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하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정부 차원에서는 조리염에 노출되는 시간과 빈도를 낮추기 위해 학교 급식 종사자의 1인당 식수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르고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식제 검사 비용을 지원해야 됩니다. 자르고 학교 차원에서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급식 종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조리움에 놓쳐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봤더니 조리움은 뭐야? 화식을 할 때 생겨나요. 따라합시다. 화식. 생식이 아니고 화식이라고요. 불에 조리를 할 때 생겨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눈에 보일 수도 있고 타면 그렇죠. 일반 조리할 때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게 노출이 되면 그렇죠. 환기가 안 될 때 이게 발생한다는 거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 정책 수립에 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대화 여기서 마치고 정부의 추가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를 바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다까지 있네요. 빨리 갑니다. 자, 방송단을 보고 학생에서 교장 선생님께 권유할 내용 논의하고 있잖아. 학교 구성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해보자. 대단해서 전문가가 학교 특성 고려에 대책 마련을 필요한다고 했는데 우리 학교 특성 고려에서 건의사항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학교 조리실은 급식실 쪽으로 개방되어 있으니까 조리실 외에 급식실에 환기시설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 정부관계자가 언급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의 대상이 학교인지 행정실에 문의해보니까 우리 학교는 올해 사업대상 포함되어 조리실에 환기 장치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는 답변 들었어. 이번 기회에 급식실에 환기 장치도 추가 설치할 것을 권유하자. 나도 동의해. 근데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방안 없을까?
학생 1에는 학생회장이면 전 동그라미 쳤어요. 우리 학교는 배실 도와주는 급식 도우미 선정에 운영하고 있는데 급식 도우미를 추가 선발해서 급식 환기와 관련된 일도 맡으면 좋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대답에는 조류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지적했잖아. 급식 식단에서 조류 발생하는 요리 비중을 줄이자 건의한 건 어떨까? 우리 학교는 탄소 발생 줄이기에 월 1회 채식 위주의 초록급식 시행하고 있는데 초록급식에 대한 학생의 반응도 좋은 편이니까 초록급식 횟수를 늘리면 급식 종사자 조류에 노출된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제 말 맞죠? 결과 뭐야? 생식하자는 거죠. 생식. 좋은 생각이야. 그럼 오늘 내가 나눈 내 얘기를 정리해서 권유를 초안을 작성해볼게. 권상 모두가 학교 구성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내용이 공유해 주실 거야. 자, 다 갑니다. 교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누구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학교. 자, 가나다 써놓고 해야 될 것 같아. 안 되겠어. 가는 지금 대담인 것 같아요. 대담이고요. 3명이 나왔어요. 3명 나와서 폐암이 일어나요. 어디서? 학교에서. 학교 어디에서? 조리실에서. 그치? 이해되죠? 뭐 하다 보면요. 구워. 화식을 하다 보면 이해되셨죠? 나는 지금 학생들이 우리가 건의하자 플러스 우리가 할 것은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할 것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분명히 지금 한 명 뭐 몇 명 더 주자, 한 명인가 몇 명 더 주자고 했죠. 그리고 다가 지금 뭐가 되겠어?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정중한 건의문을 올리겠죠. 그리고 읽으면서 느껴야 돼요. 우리 학교가 선정됐다는 건 뭐야? 우리 학교 지금 환기가 구리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구리니까 지금 우리 학교 선정됐지. 너무 좋네요. 안 하면 되겠는데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이해되죠? 그러면 자, 이제 내일 가서 급식물을 한번 보는 거야. 우리 학교 환기 잘 되나? 이러면서 알겠죠? 오케이.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김누구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학교 급식 조사대 건강검진 결과 알고 계시죠? 학생에서 대책만을 위해 우리 학교의 특성으로 몇 가지 사안을 건의하려 합니다. 1. 조리실 뿐 아니라 급식실업 환기장치 추가해주세요. 행정실 문양 결과 올해 조리실 환기장치 추가하는 공사를 할 예정이라 들었는데 우리 학교 조리실 경우 개방형 조리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급식실업 환기장치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급식실 환기에 필요한 급식 도우미의 추가 선발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는 급식 도우미 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급식 도우미를 활용하여 급식 시간 전에 급식을 충분히 환기하면 급식실의 실내 공기의 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매번 급식실 환기에 신경 쓰는 급식 종사자 일손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으로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3. 초록급식 횟수를 월 2회로 늘려주길 바랍니다. 주로 기름을 사용해 튀김, 볶음, 구이 등을 조리할 때 발암물질이 조리음에 발산되면 고려하면 급식 식단 조정과 급식 조리 방식 변경을 통해 조리음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환경을 고려한 초록급식을 월 1회 시행하고 있는데 최소한 상권화 대체는 조리법 위주의 초록급식 식단 늘리면 조리음을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치? 상권화 대치면 뭐 이게 뭐야? 그 화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그지? 학생에서 실전 초록급식에 대해 만족도 조사에 80% 이상의 학생이 초록급식 취지에 대해 긍정적 평가하며 횟수를 늘리는 데 찬성했습니다. 이제 고려해 권유를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3가지입니다. 건의사항을 수용할 경우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잘라요. 학교 구성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적이라 생각합니다. 오른쪽이 더 좋다는 거죠. 건의를 수용해 주신다면 급식 종사분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학생을 비롯한 급식을 이용하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니까 A2인데 A2 한번 모양 봅시다. A2가 ABCD라서 전체 부분 문제보다는 더 쉽게 가해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 단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단일 보니까 다 문제가 생각보다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다 문제가 지금 4번, 5번에서 다, 그치? 그 다음 뭐야? 5번도 다. 5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의 세 번째 문단은 초고이다. 이 문제 거의 무조건 나오죠. 수능에, 그치? 그러니까 이 순서만 잘 봐야 돼. 뭐야? 이 보기가 초고죠. 초고. 그러면 처음에 뭘 봐? 티제는 뭘 봐요? 그러면 이건 네 줄이잖아. 다의 세 번째 문단의 초고를 보는 거야. 다의 세 번째 문단을 보면 1, 2, 3 둘째네. 맞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이게 네 줄인데 네 줄. 엄매야, 네 줄 똑같아. 그러면 이 비교를 해보는 거지. 첫 번째 줄 보니까 똑같아요. 그치? 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급식 운영하고 있는데 충분히 환기하며 급식 환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일손 덜어줄 수 있다. 그럼 이거 한번 볼게. 마지막 부분만 추가했네요. 뭔가 추가된 게 있네. 그치? 네.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들도 문제결에 동참하고 싶어요가 지금 들어갔어요. 그 부분만 있으면 돼. 1번 건의사항 수용의 주체를 제시해서 건의사항 수용의 필요성 강조. 2. 공동체 문제를 전제로 문제 해결에 대한 학생들의 동참이 이제 끝났네. 정답 몇 번? 2번밖에 안 되는 매우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답 한번 볼게요.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였습니다.
다만 양은 4줄이라서 처음에 보고 낭왕이 했는데 찾아보니까 바로 플러스한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역시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홍여고 지문을 보고 있습니다. 홍여고 시험 범위. 9에서는 교주 뉴스가 미래사회대에 나왔고 제일 중요한 거 알파세대, 유리세대라고도 부르는데 계속 그 유리로 돼 있으니까 그쵸?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MZ세대, 우리들은 MZ세대 예능하는 게 있는데 둘 다 익숙한, 그쵸? 둘 다 익숙한 세대인데 왜 누르는 아날로그 별거 아니에요. 아날로그 뭐예요? 버튼으로 상징하는 아날로그, 그죠? 이거 아날로그의 이 화면이 이건 디지털이죠. 이해되셨죠? 둘 다 경마세대 요거 이 차이가 있었고 오른쪽 가니까 대담으로서 지금 심각하다 등등등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지? 그래서 권유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걸 썼어요, 그쵸? 어머 그럼 시간이네 문 열어야지. 이 환기 도우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걸로 하면 그쵸? 교사 선생님은 땀이 흐르겠죠. 왜 땀이 흘러? 세상에 급식실만 하려고 그랬는데 뭐도 해야 돼. 하나 둘 셋. 어디도 해야 돼 지금 환풍기 시설을. 너희들 먹는 시간 조리실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도 해야 돼? 급식실도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돈이 들지만 돈이 더 들지만 얘가 썼어 안 썼어 아까? 썼잖아. 이해되죠? 왼쪽은 좀 너가 희생해라. 오른쪽에 좋은 효과가 이게 더 크니까 하면서 이런 좋은 권유문을 썼습니다. 오케이, 남은 문제 싹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따 볼게요.